이번 내용 하나로 놓친다? 퐁퐁남으로 설거지 확정이야. 나른수로를 봤는데 소위 말하는 퐁퐁남이 되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서 솔직히 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정주행을 하고 왔어. 포구 안 당하게 도와줘야 되니까.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면 예방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가지 포인트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슈네들 안녕, 제이콥 한조야. 오늘도 좋은 내용 가져와 봤어. 제가 원래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일절 안 보는데 솔로지옥하고 나른솔로를 봤는데 솔로지옥 분석을 할까 하다가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나른솔로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늦었네? 그래도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썰을 가볍게 하나 풀어보자면, 내가 저번에 이태원에 잠깐 놀러 갔다가 나한테 어떤 여성분이 역으로 말을 걸더라고. 대화를 잠깐 했었었는데 같이 놀진 않았어. 쎄하더라고. 나도 되게 자신감 있고 자기 확신 넘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 여성분이 자신감 있게 드립을 치는데 거부감이 확 들더라고. 차라리 여기서 재밌는 애가 어디냐며 간접적으로 시그널을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았지. 아무튼 나는 솔로를 보다가 낯이 익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에 나는 솔로 24기에 나오신 옥수님이 핫하더라고. 이게 또 너드난 특집이라 순진한 남자분들이 많이 나오셨네? 이번에 내가 만든 스테이트 전자책을 보고 나갔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소위 말하는 퐁퐁남이 되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어서 솔직히 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정주행을 하고 왔어. 우리 슈퍼내추럴 구독자 슈네들이 포구 안 당하게 도와줘야 되니까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면 예방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4가지 포인트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10분만 집중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까지 꼭 들어주시길 바래요. 이번 내용 하나로 놓친다? 포구남 돼서 괄호 열고 품질 보증 괄호 닫고 퐁퐁남으로 설거지 확정이야. 자, 먼저 옥수님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여자 출연자들 중에 외모가 제일 예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 첫인상에서 외모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니까요. 특히 남자들은 거의 우선순위로 여성의 외모를 봐. 이건 시대불변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옥순이가 너드남들의 마음을 훔친데 다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 사실 이건 인기가 많은 남자들이 하는 행동이거든. 옥순이가 이걸 하더라고.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옥순의 강한 자기 확신. 옥순이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면 남자는 무조건 날 좋아한다. 나는 글래머 스타일이다. 나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면 재미없을걸? 이렇게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넘치고 그걸 입 밖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사실 잘난 남자들은 이렇게 표면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들에게 크게 동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발전하는 데에 존중과 지지를 해줄 것 같은 여성을 선호하지. 연인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잖아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쟁에서 승리해온 거듭난 남자들은 그 자신감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많은 걸 잃어본 남자들이야. 이미 디폴트 값으로 내재되어 있단 말이야. 자신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걸로 과연 어필이 될까? 오히려 외적으로 콧대가 높아 보이지만 대화해보면 겸손하고 진솔하고 내면적 성숙을 이룬 여성에게 끌리게 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너드남들은 왜 자신감 넘치는 옥순이 같은 여성에게 끌리는 걸까요? 24기 남성 출연자들의 행동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 여자의 마음을 계속 확인하려고 떠봐. 너 나한테 마음이 있어? 아니면 이럴 때 어떻게 해주면 좋아? 등등. 그리고 현실적인 조건을 듣고 의욕을 상실해버려요. 즉 자기 확신, 자신감이 결여돼 있죠. 그러다 보니 어때? 너드남들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없는 자신감과 자기 확신이 있는 모습을 가진 옥순에게 빠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호기심이지만 그게 호감이 되고 존경심마저 들게 만들죠. 심리학에서도 개인이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특성을 지닌 상대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다. 자신감이 없는 남자는 자신감이 있는 강한 여자를 필요로 한다. 근데 이게 연인 관계에서는 레드 플래그예요. 왜일까? 누구 하나라도 강하면 좋은 거 아닌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보다 확신을 가진 상대에게 선택권을 넘기잖아요. 근데 여자가 확신에 가득 차 있어. 그래서 하나둘씩 여자에게 선택권을 맡기다 보면 자연스레 관계의 주도권마저 여자 쪽으로 넘어가게 돼버려요. 이게 얼핏 들으면 크게 큰 문제가 되나 싶죠. 여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주도권을 가진다는 건 관계를 리드하고 그에 따르는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데이트 코스를 마음대로 정한다는 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데이트 코스가 별로의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 왜 데이트할 때 여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려고 하면 난 아무거나 상관없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본능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게 여성이고 리스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성은 자신을 리드해줄 수 있는 남성을 원하는 거고, 그런 남자의 리더십은 곧 여성에게 남자다움으로 전달이 됩니다. 만약 여자에게 주도권을 쥐어줬다? 이는 남녀에게 주어진 고유한 본능적인 역할을 거스르는 겁니다. 이에 불안함이 만들어지고 남녀 모두에게 불행한 연애 혹은 결혼 생활을 안겨주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남자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리드해줄 때 여성은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는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남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여성성을 가진 분은 영숙님이죠. 영철님이 실수해가지고 본인 머리를 맞은 상황에서도 농담으로 분위기를 밝게 풀어주고, 또 문제 상황에서도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분이에요. 즉, 불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파트너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여성이에요. 남자의 세계관 자체를 이해하고 좋아해주죠.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옥순의 가스라이팅. 영상에서 보면 옥순이 나르시시스트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자기 확신을 바탕으로 남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가 나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의미부여를 시켜. 이런 거에 넘어간다고? 싶지? 처음에는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걸 의식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점점 세뇌당하는 거지. 우리의 무의식은 그게 사실은 아니든 상관없어. 그저 반복되는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안 온다고? 영상을 보면 옥순이 남자 출연자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웃음이 많네? 나랑 있어서 즐거워서 웃는 거지? 왜 힘줘요 갑자기? 이런 옥순의 거침없는 의미 부여에 처음에는 약간 거부 반응을 해. 보니까 상철님은 이런 의미 부여를 부정하면서 긁으려고 하더라고. 옥순이 얄밉다면서. 근데 옥순은 어때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나를 관찰했어? 라며 가볍게 넘기고, 훗 귀엽네 하면서 마치 상철님을 초등학생 놀아주실 테예요. 오히려 긁힌 건 상철님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나르시스트적인 멘트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옥순을 떠받들고 있어. 즉, 옥순이가 시전한 반복적인 상황에 대한 의미부여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형성시키게 만들고, 그게 곧 현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사실 또 어느 정도 호감이 형성되었을 때 그 호감을 증폭시키는 기술이기도 해. 물론 호감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는 CR도 안 먹히니까 괜히 힘 빼지 마시고요. 어쨌든 여유롭게 대처하는 자신감 있는 옥순에게 상철도 결국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자기 확신이 없는 남자들은 옥순이 같은 여자한테 혹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아는 옥순은 아주 고단수고. 세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봐주는 능력. 옥순은 상대방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걸 기억해놨다가 알맞은 타이밍에 찰떡같이 칭찬을 하는 능력이 있어. 영호님이 남겨진 쓰레기를 따로 치우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옥순이가 그걸 지켜봤다가 그 모습을 칭찬해줘요. 그게 너무 보기 좋았다. 열심히 임하고 진지하게 임하는 거를 좋게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상대방의 행동을 알아봐주고 칭찬해주는 게 효과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남자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켜가지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데가 다가 아니야. 남자들의 행동을 조종하고 평가하는 포지션을 점할 수 있게 돼요. 더군다나 여자에게 점수를 따려고 노력하는 너드남들에게는 더더욱 효과적이죠. 그들은 이 여자가 나의 이런 모습을 좋게 봐주는구나 하면서 그 방향으로만 편향된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점점 여자의 칭찬을 갈망하게 되고, 여자가 좋게 봐줬던 그 이미지를 벗어난 행동은 하기 어려워져요. 결국 여성에게 평가받는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옥수는 이런 칭찬을 바탕으로 남자의 투자를 능숙하게 이끌어냈어요. 나 팔 좀 주물러 줄래? 이러면서. 이렇게 너드남들은 이런 여성이 짜놓은 판에서 지속적으로 감정적, 시간적 투자를 하게 되는데, 왜 우리도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종목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게 되잖아. 그렇게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면 결국 호감도 커지게 돼요. 그리고 아주 부지런한 옥수님은 데이트가 끝나고 나서도 제 할 일을 하죠. 숙소에서 고독 정식을 먹은 남자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마음을 보듬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고독 정식을 먹은 남자들의 감정까지 생각하면서 정작 본인이 마음에 드는 남자와의 데이트 신청은 미뤄요. 굳이?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네 번째 포인트, 프리셀렉션. 옥순이 굳이 관심이 없는 남자들까지 케어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파트너 후보군이 많이 두면 둠으로써 챙길 수 있는 이득이 많거든. 일단 후보군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심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런 여유가 있으면 후보군들의 장단점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점이 생겨요. 그리고 반대로 후보군들이 많을수록 나의 가치는 상대로 하여금 재평가가 되죠. 마치 손님들의 줄이 많은 가게가 그렇지 않은 가게보다 인기가 많아 보인다고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우리가 다들 리뷰부터 확인하잖아.
이렇게 남자들은 옥순을 더욱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게 되고 쟁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경쟁심에 불이 붙게 됩니다. 여기서 옥순님이 진짜 대단한 점이 남자들에게 확답을 절대 주지 않아요. 어느 정도 여지만 주죠.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상상하게 만들어서 결론 짓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들의 마음을 훔치되 자신의 평판이 쓰레기가 되는 건 방지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너드남들의 두 번째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로부터 조금이라도 호감이 나왔다 싶으면 다른 여자들한텐 철벽을 치고 그 여성에게만 올인한다. 철벽 치고 올인하는 건 괜찮아요. 다만 본인이 올인한 만큼 상대도 나에게 올인해줬으면 하는 투자 회수 심리가 발동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의 한마디 한마디에 영향받게 되고 상처받는 건 괜찮지 않습니다. 이번 남자 출연자들 중에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은 분은 한 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광수님. 광수님은 오히려 너드남들 속에서 대놓고 쓰레기를 자처하죠. 이 여자 저 여자와 데이트하면서 그녀들한테 자신의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요. 근데 사실 이게 연애에서만큼은 현명한 남자의 전략이야. 자신에게 맞는 여자를 찾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광수님이 그나마 현명하게 플레이를 했다고 봐. 약간 짜여진 듯한 스크립트대로 똑같이 여성들에게 플러팅한 게 아쉬울 뿐. 그래서 여자 출연자들도 모여서 뒷담을 하잖아요. 동일한 방식으로 플러팅을 한 광수에 대해서. 하지만 이건 광수님의 위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 앞서 말한 프리셀렉션은 남자에게 더욱 효과적이거든. 왜냐하면 여성이야말로 사회적인 평판을 중요시하고 파트너를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 성별이기 때문에 검증된 남자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광수가 정숙님과 데이트할 때 비트박스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결코 매력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오히려 좀 깨거나 정이 떨어질 법한 행동이죠. 하지만 숙소에 돌아와서 광수가 다른 여성과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정숙은 광수의 가치를 재평가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여자들이 특정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수록 우리 뇌는 그 사람에게 투자했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광수님은 여성들에게 더욱 특별해집니다. 물론 광수님의 이미지가 개찐다거나 비호감이었다면 여자들끼리 광수 진짜 이상하다 이런 평가를 했겠지만 이미 순자님을 비롯해서 많은 여성들이 광수님을 원했죠. 그래서 인기남이라는 인식이 박혔기 때문에 노란한 것 같아 와 같은 배신감이 드는 동시에 나만 특별한 방식으로 대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마음을 접지 않고 다음날 광수의 마음을 재확인하고자 찾아가잖아요. 이 상황에서 광수님은 여자의 불안 요소만 잘 해소해주면 오히려 좋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순자님은 불안 요소를 해소해준 광수님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여자는 범죄자는 기다려도 찐따는 못 기다린다는 걸. 그런데 아직까지도 한쪽에 올인하는 게 남자다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확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여자를 대한 영호님을 볼게요. 영호님은 영자님을 1순위로 생각했고 그 마음을 전달했어. 그랬더니 영자님이 어때? 영호님을 본능적으로 이미 가진 남자라고 인식해요. 영호님이 먼저 다가가고 호감 표시하고 질문을 해도 거의 무시하듯이 대하잖아요. 그런 영호님이 상처를 받고 영자님을 3순위로 밀어요. 그리고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왔어. 그제서야 영호가 베풀었던 호의가 감사하게 느껴진 영자님은 슈퍼 데이트걸을 써요. 하지만 이건 사실 이성적 끌림이라고 보긴 어려워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잃는 것에 대한 손실 회피 반응인 거지.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하기는 싫은데 남 주긴 아까운 거. 사실 영호 입장에서는 이때가 찬스지. 데이트 때 지속적으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영자를 계속 불안하게 만들었어야 돼. 그럼 영자의 아마 호감은 증폭됐을 거야. 근데 영호는 어떻게 해요? 영자가 조금씩 호감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바로 자신의 연봉을 오픈하고 다시 영자를 1순위에 두고 올인해버렸잖아. 이런 영호의 마음을 확인하자마자 우리 영자님은 이성적인 회로가 다시 돌기 시작해. 이때 MC분들이 거리까지 고려할 정도면 이건 긍정적 시그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전 반대예요. 끝났구나. 버려지겠네? 라고 확신을 했어. 왜? 영자 입장에서 영호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깰 수 있는 게임 그런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 약간 재미가 없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우리는 옥수님과 광수님처럼 남녀관계에서만큼은 도덕적인 관념을 조금 내려놔야 돼. 철저히 비즈니스 관점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라는 거죠. 한 여자만 바라보는 그런 기사도 정신은 아무 여자가 아니라 정말 오래 관계를 지속할 만한 소중한 사람한테만 해주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쁘다고 올인하지 말고 제발.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여자의 외모만 보지 말고 다양한 매력을 발견해보려고 노력할 것. 두 번째, 옥순처럼 누구를 만나든 넌 날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확신을 가질 것. 세 번째, 상대의 노력과 마음을 칭찬해주고 알아봐주는 습관을 들일 것. 네 번째, 특별함이 쌓인 관계가 아니라면 올인하지 말고 다양한 사람과 만나보고 뚜렷한 주관을 갖고 내가 원하는 상대를 유혹할 수 있도록 이성적으로 판단할 것.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연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고 리뷰라는 것을 해봤는데 반응 괜찮으면 다음에 나오는 또 이런 연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간간히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이번에 슈네에서 나온 스테이트 전자책을 봤으면 아마 호구질 안 했을 텐데 우리 구독자 슈네분들이 최상위 유혹자가 되는 그날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